스타트합니다. 오늘이 3월 31일이죠. 30일. 금년도 1분기가 벌써 끝났습니다. 1분기. 그죠? 2025년도. 시간이 아주 그냥 엄청 빠르게 지나갑니다. 최근에 이제 푹 빠져있는 책 중에 각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치열하게 사회에서 자신의 실존을 위해서 싸우다가 주말에 보통 자신의 이제 크렌시아라고 할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곳에 잠깐 쉬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일주일을 좀 정리를 하고 수년 됐어요. 상당히 오랜 됐고 주말에 이런 저런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주기를 쓴다고 봐야 되나? 요즘 그런 정리와 어떤 이제 자신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내용들의 크렌시아가 좀 필요하고 최소한의 루틴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배터리가 언제나 떨어진 상태에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전체 7권 중에서 한 이제 5권까지 갔어요. 이제 6권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역사에 대한 어떤 특히나 그 일본과의 관계에서 제가 느낀 점을 적었으면 각 권마다 쓰고 있는데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참 그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한 역사학자의 특히 주류라고 하는 특정 역사학자가 어떤 그 사실 여부라든가 균형 잡힌 시각을 떠나서 상당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역사를 왜곡했다고 생각을 하고, 역사를 왜곡할 수도 있어요. 특정 왜곡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자신의 의도의 역사관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양한 생각과 그리고 팩트를 벗어나는 쉽게 얘기하면은 누구를 대표하는 역사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많은 피해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특정 세력을 두둔하라는 의도는 없지만 최소한 1910년 이전, 특히나 메이지 유신 이전, 1863년, 62년, 61년 이전의 에도 막부와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설린의 관계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사스마의 시마지 가문이 운영하고 있던 오키나와 유국에 대한 공무를 이동하는
공무원이 쓴 지금의 서산 서해안에 있는 조선에 표류하면서 쓰게 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읽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설린의 관계였고, 특히나 미시적인 관점에서 역사의 어떤 그들의 생활상을 통해서 익히게 된 조일 관계의 조외 관계의 새로운 이해는 생각보다 제 개인적으로 아주 뜻깊고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어요. 특히나 조선통신사가 임진왜란 이후에 다녀온 때 그들과의 교류가 일방적으로 하방 관계,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의 문화 전수가 아니라 최소한 임진왜란 이후는 어느 측면에서 조선통신사가 이동했을 때 그에게 글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적인 욕구, 폐쇄된 폐쇄국가였잖아. 일본도 마찬가지로 쇄국을 하게 되잖아요. 아주 최소한의 어떤 폭우만 일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교육받았을 때 문화 우월주의에 라는 어떤 배경을 안고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런 우수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조야, 일본 사람들도 국내 조선통신사 공무원이죠, 일종의. 그들에게 목을 매듯이 그들의 시라든가 부라든가 그런 부분을 요청을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19세기 초 1830년, 40년, 50년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때에는 말이죠. 일본인이 어찌어찌해서 조선 표류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서열이 2위 정도 되는 요시카타라는 그 정사가 있고 부사 정도 되는데, 정사가 1명, 부사가 이렇게 2명, 총 공무원 3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뭐 뱃사람들이었는데, 부사인 요시카타에게 시와 그 개인적인 느낌들을 왜냐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아주 피곤할 정도로.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왜곡할 수 있냐면은, 우리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이것저것 요청하고 물어보는 게 필담이었어, 필담. 그 필담의 대부분을 그 사람들은 하루 일과 중에 필담이 대부분이었어요. 특히나 그 요시카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뭐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에 대한 우월한 문화를 일본인들 입장에서, 사스마 지금의 가고시마 입장에서 사람들이 읽었을 때, 아 봐라, 일본인이 끊임없이 한국 조선인이 끊임없이 조선인에 대해서, 일본 자국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필담을 요청하고 시를 요청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으로 봤다라 그러면은 그거는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니잖아요. 조선통신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필담을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뭐 조선이 뛰어난 뭐 유학적인 레벨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척박한 그들의 국학을
지도한다는 입장으로 했던 거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퀘스천이야. 읽어보니까. 실제로 사무라이, 하급 사무라이였던 그도 그가 쓴 시를 읽고 태수가, 조선의 태수가 마량진이라는 곳, 당진 밑에 있는, 한참 밑에 있는 곳인데, 마량진 태수, 일대 태수가, 시에 대해서 감흥을 받고, 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시대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스펙트럼을 넓게 갖고 이해를 하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정사가 아닌, 그죠? 물론 뭐 공무원이 자신의 자국에 돌아가서 보고서 형태로 썼기 때문에 더욱더 사료적인 가치가 더 높은데, 하멜 표류기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뭐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제 미시적인 어떤 생활상들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이 조선시대 때 가지고 있는 시에 대한 게 단순히 문학적인 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요번에 갖게 됐어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굉장한 도움이 됐다라는 부분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무슨 얘기냐면, 조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잖아요. 이메일을 주고받는다는 거는 뭔가요? 업무를 하게 되면, 이메일을 보게 되면 그 이메일이 띄어진 어떤 그 정해진 맥락들이 있잖아요. 사회 전반에 있어서 이메일에 관한 뭐 서론, 본론, 결론 해가지고 이런 루트들이 좀 있잖아요. 짜여진 레이아웃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본론 부분에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 상황에 대한 그 업무, 내가 이런 어레인지를 했는데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예상이 되고, 이런 것도 쓰게 되고, 뭐 어떤 보고서를 쓰기 전에 자신이 갖고 있는 심정을 쓰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잖아요. 편지, 레이아웃, 이메일. 당시에 이 책을 읽으면서 조선의 선비들이 왜 시를 그렇게 시가 부각되고 시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을 했느냐. 뭐 이게 되면 뭐 그냥 시로서 시작하고 시로서 서로 그래서 단순히 낭만적인 어떤 생활상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살짝 우아하게, 상대방 생각을 우아하게 물어볼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시가 상당 부분 사용됐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사 요시카타 같은 경우도 시마즈 가문의 공무를 유국에 가지고 가는 막중한 업무를 지니고 가던 차였잖아요. 조선의 입장에서는 1592년에 있는 끔찍한 7년간의 전쟁, 정유재란까지 이런 전쟁을 통한 끔찍한 참화를 기억하고, 이후에 청과의 전쟁에서 아주 연속적인 국토가 아주 피폐가 되잖아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과의 어떤 갈등을 겪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 당시 참혹한 그런 전쟁에 대한 상흔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그 오키나와에서 네마도 쪽으로 사스마 쪽으로 가야 되는 어떤 지금 표류가 그게 아닌 앞으로 다가올 일본에 대한 일본의 어떤 불미스러운 계획의 일환으로 벌어진 일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지속적으로 이 마량진 태수와 조정은 끊임없이 이런 북서를 서로 간에 긴밀히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시카타 같은 경우는 자기가 혹시나 잘못 그 어떤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스마 현에 있는 주군의 공무를 가지고 감에 있어서 자신의 실수가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벌어짐으로 해서 자신이 큰 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데일리로 일기 쓰듯이 씁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그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라기보다는 그 책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서 쓰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두 첨예한 정부 조직 그리고 개인의 입장이 말이 안 통하다 보면 역관이라는 사람도 사실 잘 말을 못하는 정도의 역관이었어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개인적으로 수준이 그랬다 이거죠. 저쪽 측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커뮤니티가 안 되는 역관이 와서 하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러니까 필담뿐이 없었던 거야. 근데 조선은 계속 시를 요청을 합니다. 시. 필담도 요청하지만 뜬금없이 계속 시를 요청을 시. 근데 그걸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 요시카타가 쓰는 어떤 시선을 쫓아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르면 4권이나 5권, 총 7권 중에 중반을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일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 조선 입장에서 이 시를 요청한다는 거는 하나의 공물을 보고 있지만 거기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알고 싶고 또 현재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유지를 하는지를 시를 통해서 적절하게 캐치를 하는 것 같다고. 딱 캐치하고. 시를 잘 쓴다는 거는 또 현대로 얘기하면 업무를 아주 대단히 잘 보는 어떤 업무 수행 평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시를 잘 쓴다는 거. 자연과 그리고 내가 현재 어레인지하는 업무와 그리고 상대방의 인간관계 등을 아우러서 한 구의 시가 완성이 돼서 그 시에 대해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고 뭐 지적 아닌 지적을 얘기를 하고 요청을 하고 하는 상황 사이에 그 당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특수한 공무사의 관계가 지금의 아주 서정적이라고 알고 있는 시가 당시에는 지금의 의미보다 더 확대되는 걸로 툴로 사용됐음이 명백하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 나는 쓸데없이 웬 시를 그렇게 예전에 말이죠. 신라시대, 백제, 간혹가다 남잖아. 뭐 초사, 구론.
춘추시대인가요? 초사가 불원이 남긴 개인적인 서정시의 원류라고 생각하잖아, 동양에. 그런 내용들이 쓸데없이 그렇게 사람을 유약하게 만드는 내용이었는데 그게 아니야. 어느 의미에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이런 미시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현대적인 입장으로 비교하면 안 돼. 그때는 제한적인 문자와 제한적인 문필사업 이런 내용들이 어떤 사회적인 커뮤니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아날로그식 어떤 커뮤니티의 어떤 통신선이었다. 데이터 패킷이었다. 시는 고대의 데이터 전송 수단이었다. 패킷이었다. 거기에 담겨있는 농축된 암호화 그런 프로토콜들이 현재의 암호화 프로토콜과 감히 비교할 정도로 아주 농도 짙은 커뮤니티 수단이었다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한 달간 지난하게 좀 읽고 있는데 5권 같은 경우는 불과 한 1시간 만에 후루룩 읽게 됐고, 그렇습니다. 책을 집필해 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원문을 공개한 일본 고베대학의 관계자들한테도 내가 머리가 숙연해질 정도로 책 자체가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 정성스럽게. 또 흥미로웠다. 게다가 학술적인 부분에서만 접근할 수 없는 어떤 흥미로움도 있고, 그리고 요시카타가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그림의 재능이 있었는데 보고서에 시마즈 가문에 올릴 때 상당히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을 좀 그렸거든요. 근데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조선의 문물도 상당히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배운 것이 우리 직전의 조상들이 편제라든가 이런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서 개인의 재산을 그때도 편취하려는 사람도 있고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여전히 있었고, 그런 부분. 오늘 좀 딱딱한 책 얘기를 했는데 물론 편집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인 영상이라 측정하지만 2년간 이 어떤 영상 불과 10여 명 정도 15명 정도 이렇게 보는 그런 커뮤니티의 영상 수단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녀들에 대한 지인들이라든가 어떤 사회적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 우연히 보게 되는 이런 영상들이 제 영상에 어떤 의미 없는 조회수를 보고 있지만 꾸준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이 세상 속에 숨겨져 있거나 과거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에 대한 어떤 보석과 같은 흐름을 발견했을 때 희열을, 그리고 살면서 어떤 철학적인 부분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부분을 편집을 하지 않고 아름답게 미화만 하지 않고 그때의 희열을 전달해주는 내 개인적인 유희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어떤 지금 조회수를 가지고 있지만 지속도로 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이상이었고요. 다음번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또 삶의 떨림, 울림에 대해서 발견이 되면 또 기록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타였습니다.